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간단한 검사를 하고 피임약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뇌를 속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궁을 속여가지고 배란 없이 가짜 생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피임약의 진짜 효과는 하지만 반대로 피임약을 복용을 할 때는 생리가 잘 나왔다가 그래도 생리가 돌아오지 않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원래 난소 질환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피임약으로 제대로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한방 치료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궁난소 치료중심 여성질환 전문 이음여성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리불순과 피임약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갑자기 일정하던 생리가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빨라진다거나 주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를 보통 생리불순이라고 하죠. 생리불순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뭔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간단한 검사를 하고 피임약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생리불순에 피임약이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나 문제점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리불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매달 생리를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원래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생리라는 어떤 자궁의 현상은 복잡하고 예민한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자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맞는데요. 자궁의 생리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의 일부분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도 있고요. 난소도 있고 그 외에 뭐 부신이랄지 지방세포랄지 혹은 갑상선 이렇게 여러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서로 맞아야 정상적인 생리가 한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 기관들이 호르몬이라는 거를 분비를 해가지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생리가 제대로 나오는 건데 이 기관들 중에 하나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분비가 된다. 그렇게 되면 생리불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리불순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궁에 질환이 생겼다거나 난소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심각한 문제부터 해가지고 과로해서 몸이 너무 피곤하달지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달지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너무 갑자기 변했달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뭐 일시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기도 해요. 생리불순이 생겼을 때 원인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일찍 잠을 잔다던가 아니면 뭐 식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영양 공부를 제대로 해준다던가 이렇게 뭐 생활 습관을 좀 바꿔줌으로써 생리불순이 정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임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임약 보면 날짜별로 먹는 약이 다르죠. 그거는 에스트로겐과 이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날짜별로 다른 겁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은 생리를 조절하는 여러 단계의 호르몬 중 최종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난소에서 분비가 돼야 돼요. 피임약을 통해서 밖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복용을 하게 되면 난소에서는 배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밖에서 어쨌든 그 호르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궁은 난소에서 배란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진짜 생리는 아니죠. 진짜 생리는 원래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난 다음에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게 진짜 생리인데 요거는 쉽게 말해서 자궁을 속여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뇌를 속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궁을 속여가지고 배란 없이 가짜 생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피임약의 진짜 효과는 난소의 배란을 억제하면서 가짜로 자궁을 속여서 생리 같은 출혈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요거를 소태성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리불순에 왜 피임약을 쓸까요? 좀 더 복잡하지만 조금 쉽게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 집에서 TV랄지 라디오랄지 이런 예전 가전제품이 있을 때 물론 뭐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뭐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뭐 먹통이 됐다 잘 안 듣는다 그럴 때 한 번씩 꽝 세게 때려주면 갑자기 다시 잘 나온다 할지 혹은 아예 전원을 껐다가 켜면 다시 나온다 할지 즉 뭔가
복잡한 뭐 회로로 돌아가고 있는 전자제품도 한번 외부 충격을 땅 해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생리불순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어떤 호르몬들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이게 고장이 났어요. 최종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한번 외부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벼운 경우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제품을 꽝 때려가지고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고장이 심해지거나 그러는 경우도 물론 있죠. 마찬가지예요. 생리불순에 피임약을 복용을 한 다음에 금방 예전처럼 생리주기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피임약을 복용을 할 때는 생리가 잘 나왔다가 피임약을 끊고 나면 오히려 생리불순이 그 이전보다 더 심해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임약은 말 그대로 피임, 즉 임신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 효과의 주된 거는 난소의 배란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리불순이란 거는 난소에서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일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동안에 난소의 배란이 계속 억제돼 가지고 나중에 피임약을 복용을 끊었을 때 난소가 일을 더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피임약 복용할 때는 정말 생리를 잘했는데 끊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좀 부족했나 해가지고 더 오래 복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끊고 났더니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 나오던 생리가 나중에 뭐 두세 달, 나중에는 뭐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생리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생리가 안 나온 게 점점 심해졌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임약 복용이 생리불순에 무조건 의미가 없다,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정신적 스트레스랄지 과로로 인한 수면 부족, 급격한 체중 증가 이런 상황에서 짧게 뭐 2개월, 3개월 정도의 피임약 복용으로 생리불순이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부작용이 있는 걸 아는데 무작정 피임약을 주진 않겠죠. 잠시 동안 피임약을 복용을 하고 피임약 복용을 멈춰도 정상적으로 생리가 진행된다면 이때는 분명히 피임약 효과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피임약을 복용할 때는 생리가 잘 나오다가 복용을 멈췄더니 안 나온다. 이럴 때 아직 약효가 부족한가 싶어서 계속 피임약을 또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생리불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피임약은 어떤 일시적인 호르몬 충격요법일 뿐이지 절대 생리불순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생리불순의 올바른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과로나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체중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먼저 생활 습관을 다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식사 규칙적으로 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그래도 생리가 돌아오지 않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원래 난소 질환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피임약으로 제대로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한방 치료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 치료에서는 어떤 인공 호르몬을 쓰지 않고 호르몬이 다시 예전처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신체의 언밸런스한 걸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배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자마자 바로 생리가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치료가 잘 되면 피임약과 반대로 한약을 복용을 멈춰도 정상적인 생리를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리불순과 피임약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피임약이 어떤 생리불순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구나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난소의 배란력을 떨어뜨려서 생리불순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요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리불순과 피임약이랄지 치료 방법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이나 혹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내용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